동안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꿈을 꾸면 밤에 어떤 남자가 따라온대요. 꿈꾸면서 화가 난 거야.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10년을 이렇게 밤마다 쫓아다녀? 그래서 탁 돌아봤대요. 돌아보면요, 이 존재가 깨갱해요. 두려움은 도망을 칠수록 더 커져요. 맞서면, 정면으로 바라보면 이 두려움은 훨씬 작아집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나비스쿨. 자, 여러분, 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고혜경 교수님의 우리가 자주 꾸는 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꿈에 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궁금한 꿈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여쭤볼 건데요. 그 전에 좀 유의해야 될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꿈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 요 정도의 꿈 언어를 알고 있으면 내 꿈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라, 세상에 어떤 꿈도, 그러니까 유일하게 고유한 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꿈 내에서, 그러니까 꿈은 내가 깨어나기를 바라고 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그 안에 다 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 꿈을 디테일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똥꿈도 다 같은 똥꿈이 아니라 나의 고유한 똥꿈이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단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꿈에 이런 은유가 있으니까 요 정도만 알아도 꿈하고 좀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겠다? 예,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꿈 사용 주의사항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꿈. 나체로 막 돌아다니는 꿈이 있잖아요. 어쩔 때 막 아랫도리만 벗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꿈들은 어떤 의미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나체로 돌아다니는 꿈, 그냥 말 그대로 꿈은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들은 어떤 언어를 쓰지라고 생각해 보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과학에 나를 노출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출한다는 게 꿈이 내 마음, 내 영혼에 대한 얘기라,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서 우리는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를 드러냈네? 노출했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그래서 지나치게 나를 드러내서 내가 좀 당혹스러워라고 할 때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과한 노출?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공개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럴 때 판단할 수 있는 이게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입고 대로변을 활보하는 꿈을 꿨어. 그러니까 그럴 때 길거리에 사람들은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지? 그거를 좀 꿈속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옷 벗고 다닌다, 옷 벗고 다닌다 이런 게 꿈에 나오면 나는 과하게 나를 노출시켰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만 당혹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길거리를 다니고 있어요. 이럴 때는 나는 내 깊은 부분을 너무 많이 노출시켜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나를 많이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고 나면 좀 당혹스럽죠. 딱 그럴 때 꾸는 꿈입니다. 네. 여러분, 나체로 돌아다닐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이가 빠지거나 이가 흔들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꿈들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할 많이 텐데. 꾸죠. 네. 예. 그러니까 전래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빠지는 꿈 꾸면 누가 죽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윗니가 빠지면 조상이 죽고 아랫니가 빠지면 어쩌고. 예, 그 부분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기본적으로 인간한테 이빨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를 한번 악 물어보시면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뜯고 그러니까 자르고 그러니까 섭취하고 할 때 우리가 이를 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물어뜯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게 버겁고 그러니까 요럴 때 그 꾸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을 내가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또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 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 고럴 때가 있잖아요. 고럴 때 주로 이빨 빠지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예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빨 빠지는 꿈 중에서 가장 잔혹한 이빨 빠지는 꿈. 이 꿈을 꾸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아마 저도 그 비슷한 꿈 많이 꿨을 거예요. 근데 그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크리스탈 컵 깨지듯이 박살이 나 갖고 우르르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박사 논문을 쓴다는 거는 거의 그런 느낌이죠. 내가 이거 이 학위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내 언어가 얼마나 유치원 수준인지 그때 새삼 실감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상태. '내가 지금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의심하고 관계가 되는 꿈인데 대체로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학위 받아요. 그만큼 몰두하고 그만큼 집중하고 그만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학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심.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할 때 이런 꿈을 꾼다는 거. 네, 저도 오래전에 선생님한테 상담받다가 이 꿈 나와가지고 다 관두고 저기 3일 동안 템플 스테이 가가지고 네, 좀 정비하고 나왔던 기억도 나는데요. 자, 여러분 유학하고 계신 학위자 분들 이 꿈을 꾸시면 학위를 받는다는 건가요? 받는다는 거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개런티는 없으나 그런 걸 상징한다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재밌는 꿈인 것 같아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떤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사람들이 이제 꿈 엽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 꿈을 꿨으면 나는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한 9개월 동안 했는데 제일 많이 오는 엽서가 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부 사이가 참 좋은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첫사랑이 자꾸 꿈에 나와요. 뭐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봐야 될까요? 부터 해서 그 실제 전혀 그렇지 않은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요.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나도 모르게 바람 피우고 있는 걸까요? 이런 꿈을 꾸고 나면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 바람을 피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는 다 양성이고요. 그래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여성인 나한테는 남성 성인 그러니까 이제 아니무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남성성이 있고 남성들은 내면의 무의식에는 여성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양성이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다 골고루 발달시키고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이런 꿈을 꿔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꿈을 꿨을 때 이 배우자를 의심할 게 아니라 나는 내 남성성한테 성실하고 정직하게 대하지 않는구나라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남성이 바람 피우는 여성의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분은 자기의 여성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삶의 의미나 생동감이나, 그러니까 살아있던 가치, 이런 감을 주는 게 여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고 나한테 충실하지 않으면 내 삶은 어떤 방식으로는 꽤 메마르거나 무드에 사로잡히거나,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어쩌면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것보다 그건 훨씬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또 여성이 내면의 남성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남성성의 중요한 힘은 강한 결의, 결단, 빠른 판단, 분석력, 추진력,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작동을 안 하면 매일 10년 동안 나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결정장애, 판단을 못 내려요. 뭔가를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힘이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모든 꿈이 내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꾸는 꿈이라 나한테 지금 필요한 요소가 뭐지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꿈이죠. 또 자주 꾸는 꿈이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 꿈. 네.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꿈인데, 이 꿈은 어떨까요? 꿈 얘기할 때 일단 똥꿈 얘기를 하고 나면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풀어져요. 편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다 그 꿈 꾸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똥, 오줌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좀 금기시하잖아요. 그 말은 굉장히 무의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다 대소변 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강의할 때 이 똥꿈 이런 얘기를 꿈 강의할 때 먼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냥 이렇게, 그지? 우리 다 인간이잖아.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라. 그래서 누구든 내 안에, 그러니까 똥 오줌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아유, 똥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적절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면 감정 정서적인 변비가 걸려요. 그래서 내가 대소변을 못 봤다라고 하면 꿈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제대로 지금 알아차지 못하고 이거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지? 그 질문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은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내 평상시의 어떤 가치관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나 안에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부분을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내가 나는 없어라고 부인할 때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나면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수용이 넓어져요. 그러면 없어라고 부인하고 억압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롭죠. 그래서 꿈 공부하면 나도 똥 많아. 다른 사람도 많더라. 그러니까 그거죠. 그래서 좀 훨씬 릴렉스 된다 그럴까? 그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허용치가 조금 넓어진다는 거. 그 말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요거를 표현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스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상시에
누구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진짜. 뭐 이런 느낌이 날 때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 다 인간이잖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 다 그래라는 이 수용성. 어. 그러니까 똥오줌 못노라는 꿈들은 사실은 이 나에 대한 수용, 타인에 대한 수용을 훨씬 더 넓혀 가야 될 시점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또 자주 나오는 꿈 중에 하나가 쫓기는 꿈, 음, 도망가는 꿈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 네. 꿈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이 꿈이 누군가가 막 늘 쫓아오면 대체로 한 번만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꿈을 꾸면 꿈에서 시달린다고 생각하면 늘 쫓아오는데 난 쫓겨. 그러니까 여러 번 꾸거든요. 근데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10년 동안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꿈을 꾸면 밤에 어떤 남자가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남자는 나를 강간하려고 그러거나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는데 꿈수업을 하니까 이 친구가 조금 이제 꿈에 대해서도 들었기도 하고 꿈꾸면서 화가 난 거야.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10년을 이렇게 밤마다 쫓아다녀? 그래서 탁 돌아봤대요. 돌아보면요, 이 존재가 깨갱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도망을 칠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움의 상황이면 요 이미지를 좀 기억하시면 맞서면, 정면으로 바라보면 이 두려움은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는 꿈은 사실은 직면하고 대면하지 않겠다는 꿈이고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꿈에서 죽는 꿈은 성장과 변화의 확실한 표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아침에 아유 안 잡히고 깨어났다 다행이다 안 다행이에요. 이거는 이 꿈 또 꾸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성공하면,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진짜 죽을 때까지 진짜 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돼요. 그래서 도망가서 성공해서 다행이다 그러면 나는 이 꿈 또 꿀 거구나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서 마주해라, 돌아서서. 음. 네, 그런 뜻이라는 얘기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꿈이 시험 다시 보는 꿈, 군대 가는 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험 꿈 많이 꾸죠.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꿈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꿈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 꿈은 전반적으로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찾아야 될 답이 뭐지? 를 물어오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일생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 전이어서 내가 시험을 안 친 지가 10년이 넘었어. 칠 일도 없고. 근데도 이 꿈은 또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답이 뭐지? 이 질문은 계속 하게끔 만들죠. 이런 꿈들이. 그래서 예, 사실은 모든 사람이 삶의 의미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뭐지라는 질문들을 다 하고 있고 내 무의식은 그 질문을 계속 던지게끔 중간중간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 시험 꿈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는 꿈이 보통 시험 꿈을 꾸면 문제가 안 보여.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내고 있는데 나만 시간이 없어. 아직 한 문제밖에 못 풀었는데 뭐 이만큼 남았는데 뭐 대충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시험지를 받았는데 정답 체크가 다 돼 있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 답을 안 보고 자기 다른 답을 다 썼대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시민단체에서 꼼작업하면 재밌는 거가 이런 인간들을 만날 수 있다. 그죠? 정답하고 상관없어. 난 내 답이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좀 약간 NGO 팀들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만나죠. 그래서 그런 시험 꿈들은 대체로 그렇고, 그 한국 남자들의 18번 악몽. 그러면 공통적으로 군대 다시 가는 꿈. 이 꿈도 꿈에서는 기발발랄하죠. 뭐 네가 제대할 때는 윤달이어서 군대에서 그 날짜를 뭐 잘못 계산했단다. 뭐 그래서 3년을 다시 가야 된단다. 부터 해갖고 오만 하던 방식으로 다시 불러요. 그래서 꿈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또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정보 총량은 엄청나서 내가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니까 제대를 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왜 보내지? 그러면 나는 군대라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을 새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 나이가 지나도 50, 60, 70이 돼도 이 꿈 계속 꾸거든요, 남자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각자 남성들마다 군대의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남자 세계의 통과 의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과 의례는 일생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나의 성장 발달의 주요 과제들이 다 다를 따름이죠. 그래서 70이 돼도 군대 가는 꿈은 또 꾼다, 남자들은. 제발 제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꿈 있잖아요. 하늘을 나는 꿈 혹은 떨어지는 꿈 이런 것들도 많이 꾸잖아요. 나르는 꿈하고 떨어지는 꿈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꿈은 나르는 꿈, 떨어지는 꿈이 연결돼 있다는 건 직접적으로 중력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질량 있는 모든 거를 끌어당기는 이 힘은 뭐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 법칙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르는 거는 반대죠. 이 중력에서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는 꿈하고 떨어지는 꿈이 실질적으로 꿈에서 붙어 있다는 이유는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수 있어요. 그런 꿈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나르는 꿈이란 우리가 그냥 지구상에 있다는 거는 이 누구나 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그냥 이 자리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아라는 게 은유적으로 어떤 뜻일까를 질문을 해보면, 이 사회의 관습이나 인습,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여기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어 영향을 미치죠. 근데 내가 나른다는 거는 관습이나 인습이나 사회 통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소위 말해서 발상의 전환, 나만의 기발한 생각. 그래서 굉장히 창의력이 발달한 사람들이 잘 날라요. 근데 심리학 책에서는 종종 이 나르는 꿈에 대해서 피터팬 증후군, 영원히 철이 안 들고 어린 노항자를 쓴 생텍쥐베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참 발이 땅에 안 붙은 사람이죠. 어린 왕자에서 그 분위기가 읽혀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비행기 사고로 실종이 돼서 사라지잖아요, 우주 미하로.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영원한 피터팬처럼 영원히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톤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거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늘 발상의 전환, 남들이 하지 않은 어쩌면 그러면요, 반대쪽으로 개발하면 돼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현자, 그러니까 이거를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전문 용어로 이 와이즈 올드맨을 세넥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게 되게 발달한 사람이면 이 반대쪽을 개발하면 그러니까 이 너무나 노인, 지혜로운, 세상에 변화 없는, 기발함 없는 이건 잘못하면 굉장히 처지거든요. 세상이 그냥 고정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에너지만 있으면 진짜 어린 왕자 되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나르는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현자? 이런 쪽을 굉장히 보강하면 이게 균형이. 세상의 균형이죠. 예. 그래서 나르는 꿈을 꾸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재밌습니다. 같이 날아다니니까. 네. 자, 그럼 또 요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관심 있는 게 루시드 드림, 자각몽.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네. 중학생들이 그 동아리 아니고 웹사이트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개발할 수 있고 어쩌고 그래서 언제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놔둬도 됩니까? 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온 적이 있어요. 됩니다.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재밌어 하고. 근데 그 내가 꿈을 꾸면서 이거는 꿈인데 라는 걸 인식하는 걸 일반적으로 루시드 드리밍, 그러니까 우리말로 자각몽 아니면 명성몽으로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꿈을 중요한 수행의 방편으로 오래도록 탐색을 해온 그 꿈 명상, 꿈 요가를 그 전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곳이 티벳이에요. 티벳 불교. 그러니까 그 명성몽, 자각몽을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awareness,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고 사실은 24시간 늘 명상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명성몽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쪽에서는. 근데 개발시키는 테크닉은 쉬워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꿈하고 친해지다 보면 명성몽을 꾸는 빈도수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명성몽으로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청소년들 그 명성몽 개발 팀들을 보면 대체로 낮에는 내 마음대로 잘 못하는 거를 잠을 자면서 꿈에서는 마음대로 다 해볼 수 있다? 약간 이런 그 대리만족이라고 그래야 되나? 꿈을 꾸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 시절에는 그럴 수 있죠. 그 시절에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명성몽이 증가할 때 저 같으면 자각몽일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자각몽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자각몽은 그냥 어느 시점이 되면 자각몽이 많아지니까 근데 내가 이 문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 이 이슈는 평생 내 발목을 잡아? 이런 주제가 있으면 낮에는 못해. 그렇지만 꿈이라서 이게 꿈인 줄 알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꿈에서 먼저 하면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먼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는데 평생 자기 어그레션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 그러니까 언제나 회피. 그러니까 조금 하고 싶은 얘기, 내 주장, 내 필요, 내 권리를 평생 주장을 거의 못하고 그냥 피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다가 꿈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런 거를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그러니까 내 자리 내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그레션은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라고 내 영역을 보호하는 것도 어그레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꿈에서 이거를 하고 나면요. 실제로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꿈에서 먼저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반갑다. 축하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명성몽을 꾼다면 나는 예를 들어서 권위자 앞에서 가면 입이 안 떨어져. 근데 권위자, 뭐 교수님,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말을 정확하게 꿈에서 먼저 연습을 하고 나면요. 실제로 권위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 이제 10번째 꿈에 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예지몽에 관한 과연 꿈이 진짜 이게 미래를 맞추냐 안 맞추냐 이거 갖고도 뭐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모든 꿈은 예지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가끔은 제 꿈은 너무 예지몽이라서 제가 무섭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 아주 특별한, 그지? 내가 이런 꿈을 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꿈은 언제나 예지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그 무의식에서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진행이 돼요. 소위 말해서 순환하는 시간? 근데 이게 이 정도의 꿈을 의식은 요만하기 때문에 무의식에 비해서 이 상태를 의식이 아는 시간은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다가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직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죠. 그래서 꿈에는 언제나 당연히 예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출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예지몽을 꿔서 무섭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동시에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예지적인 능력으로 뭐를 해야 돼. 약간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그 그리스 신화 중에 이 예지력을 가진 카산드라라고 그 아폴로 신이 카산드라한테 구애를 하기 위해서 카산드라한테 예언의 능력을 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산드라가 아폴로를 거절했어요. 근데 준 거를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저주를 내리죠. 그러니까 카산드라가 하는 말은 세상 사람 누구도 믿지 않아. 근데 이게 예언의 양날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세상에 중요한 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날 거야. 트로이 목마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할 거야. 미리 아는데 그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안 믿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고통의 어는. 그치? 저는 이게 예지의 양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언은 그 일이 막상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지몽을 꾼다라고 하면 잘 품고 계셔 보시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에 놀라운 뭔가가 아니다. 내가 막 세상을 구원하러 나가야 되는 게 아니다. 그치? 그러면서 그냥 있어 보면 아 그게 예지몽이었구나. 막상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판단하면 되죠. 네. 여러분 이렇게 꿈에 관해서 너무 무궁무진할 텐데 일단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시간이 흘러가죠. 몰입돼서. 자, 오늘 또 예지몽까지 우리 자주 꾸는 꿈에 관해서 우리가 나눠보았고요.